자, 계속해서 공동불법행위 15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 행위 시 일반 조합원이 노동조합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 가지고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준수함이 없이 노무를 정지했을 때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6번 가시면 옳은 것은 3번에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발생 시점은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그래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구상권이 생기는 거죠. 자, 17번 옳지 않은 것은 수인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했다고 했을 때 이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에게 일부러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부러 제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전체적인 평가설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적 연대 채무가 돼요. 부진적 연대. 그런데 이 연대 그러면 전부급부무잖아요. 전부급부무를 지는 것이지 일부러 제한할 것이 아니다. 네,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18번에 옳지 않는 것은 2번에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개별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고 객관적 공동설이죠. 그들 상환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것입니다. 객관적 공동설이면 된다. 네, 그래서 주관적 공동설이 아니다. 자, 19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교사 방조도 공동행위자로 보는 거죠. 않는다, 들렸다. 20번 갑과 을이 공동작업 중에 그들의 과실로 병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불법행위죠. 3번에 병이 갑에 대하여 채무 면제나 이행 청구로 인한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것들은 상대적 효력만 있는 거죠. 상대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변대공상만 그렇다. 변제, 대물변제, 공탁상계만 그렇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자, 21번 갑은 을이 운전하던 택시의 승객인데 교차로에서 을병정이 운전하는 차량에 3중 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며 갑이 피해자예요. 을 10%, 병 50%, 정 40%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준 이후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을은 자기 채무가 면제됐음을 이유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구상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면제됐으니까 못 줘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22번 가시면 갑과 을이
과실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여기서 갑과 병이 경찰 공무원이고 을은 민간인인 경우, 작전 수행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고, 민간인은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만 이행하면 된다. 그리고 전액을 변제한 뒤에 또 구상권 행사할 것이 아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부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그것만 부담하니까 구상권 행사할 일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자 23번 가시면 23번에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회사 을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을의 권유에 따라 을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갑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 병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옳은 것은, 네, 여기서 3번 과실 없이 브레이크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병은 갑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는 갑이 지금 사서 또 판 거잖아요. 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맞고, 24번 보시면 옳은 것은 3번에 의료 가보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 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 가후 책임이 있다. 의료 가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제조물 결함에서 생겼어도 마찬가지야. 자, 25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것이 아니다. 앞에서 봤던 얘기죠. 그 다음에 26번 가시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공동불법행위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연대체매에서 그렇죠. 연대체매에서 이행청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될 건데, 부진정 연대체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진정 연대체매에서는 변대공상만 절대적 효력이 있어. 다른 것들은 없어.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자 27번 가시면 옳은 것은 4번에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손해배상 채권 가지고 상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이게 수질압류고지가 있어요. 수질압류고지가 있는데, 이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이 수동채권일 때 상기할 수 없다. 근데 중과실은 다른 거잖아요. 상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9번 가시면 갑회사의 운전기사인 을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를 통과하던 중 병을 치여 사망하게 하였는데, 병이 사망했죠. 근데 거기에는 어머니 정과 임신한 부인 무가 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에 갑은 태아에 대하여 그 출생 전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설이기 때문에 태아도 불쌍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 거 맞죠. 맞는데 출생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지 조건설은 출생했을 때, 출생한 후에 나중에 소급해서 인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이다. 출생 전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틀렸다.
자, 30번 가시면 옳은 것은 5번에 불법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배에 위자료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재산권 침해가 됐을 때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면 위자료도 인정할 필요가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암기장 만든 걸로 앞으로 이제 또 특강 할 건데 그 특강 할 때 그거 잘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좀 보시면 시험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입니다.